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장, 유럽장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은행주의 변동성은 계속됐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뭐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 같은 장이 끝나고 나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어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지금 시장에 대한 예측이 지금 굉장히 방향성이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물론 어제 홍콩 시장에서도 2% 정도 급락을 했죠. 결국은 은행 업종에 대한 이게 리스크가 꾸준히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지금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CS발 관련 이슈로 인해서, 물론 어제 우리나라 장전에 UBS에서 이제 인수 얘기가 나왔었고, 어느 정도 그런 위기감이 조금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홍콩발 이슈와 등달아 이제 CS 관련된 코커본드의 내관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 나비 효과가 펴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굉장히 난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관련된 중소은행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이 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직 영향이 없는 중소은행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번 주 FOMC까지 봐야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갈피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ECB 같은 경우도 50bp 인상을 했었고, 캐나다도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FOMC에서 25bp 인상이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골드만삭스도 어제 이제 동결 가능성도 다시 한번 제시를 했죠. 그만큼 25p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과연 다른 중소형 은행에 대한 영향도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 자체가 이것마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 좀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다른 업종을 어떤 게 분별하기보다는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이 조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우려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코커본드 관련해서 이런 채권 관련된 삼각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만약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니면 또 홍콩 시장이 열렸을 때, 오늘 또 일본 증시는 휴장인 반면에 이제 홍콩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또 한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S발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스위스의 2위권의 은행입니다. 초고속 인수를 하게 되면서 UBS 쪽에서 안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채권 손실의 상각에 대한 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금값의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 규모가 일단 상각하는 규모가 22조 6천억 원, 우리 돈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각 은행들의 채권 손실, 이런 것들이 고강도의 긴축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는 생각보다 우리가 2007년 때보다는 좀 더 정부에서 빠르게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과연 실제로 2007년, 2008년보다는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때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내관들이 계속 터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정부나 이런 관련된 이슈들에서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오히려 기회의 예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시장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어지면은 먼저 터지고 나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신규 진입보다는 좀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자세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쪽의 대량 손실들, 이런 것들이 현재 은행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UBS의 CS 인수 과정에서도 이렇게 채권의 손실을 상각하는 이슈가 발생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오늘장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이제 반등을 보였었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겠으나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여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시장에 대해서는 쉽게 좀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아시아 증시 은행 쪽으로 퍼질 여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추후에 이게 항상 이게 한 번 터지고 나면은 이게 항상 이게 나비 효과를 통해서 결국 다른 쪽에서 또 터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물론 장 초반에는 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꼭 항상 뭐 11시나 12시쯤 되면 홍콩 시장이 열리고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또 새로운 이슈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은행으로도 이런 이슈가 전염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물론 미국 은행과의 조금 구조 자체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또 이슈가 있는 게 결국 PF발 이슈입니다. PF발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다는 이슈고 생각보다 실제로 증권사 및 이제 은행에서도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구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방 쪽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측면이고, 요 최근에 계속 연체율 자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또 은행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글쎄요, 좀 시장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에 대한 우려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좀 불거졌었는데요. 이후에 여러 대단지의 분양을 앞두고 어떤 규제들을 좀 완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부각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에 대한 그런 또 변수들은 계속 지켜볼 만한 국내 은행 변수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은 일단 이 부분들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또 홍콩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부터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빨로 인해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까지는 그동안 약 3년간 습관되어 있던 모습도 이미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어제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련된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큰 흐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업적 공연도 이제 재개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녁이었지만은 중국 그 게임 관련해서 외자 판호 발급도 27개 회사가 발급이 됐습니다. 서서히 이제 중국은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완벽한 이제 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리오프닝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제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덩달아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선방향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좀 단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이제부터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미 대략 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었죠.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매출이 거의 27회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미 저쪽 명동이나 저쪽은 이미 중국인이나 관련된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때부터는 이런 관련된 리오프닝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카지노야 뭐 작년에 일본의 관련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미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왔었고 이제 화장품도 그동안 중국 경쟁사와의 조금 불안 심리로 인해서 조금은 매출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관련된 매출도 2분기 때부터는 조금 굉장히 완화되는 중국 비중이 생각보다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 리포트도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 특히 넥슨 게임즈 같은 블루 아카이브도 이번에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브컬처 장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게임사와는 중국은 이미 텐센트 게임즈나 워낙 이제 거대한 게임사들이 많고 웬만한 우리나라 게임을 다 만들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진출을 하고 나서도 이제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의자 판호 발급 자체가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좀 게임주들 뭐 넷마블이나 데브시스터즈나 넥슨 게임즈에 대한 좀 상승하는 모습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일단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어제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이게 물론 관련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서서히 로봇이나 AI나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올해 1월 JP모건 헬스케어 때부터 사실 뭐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없었고, 그런 관련된 뭐 비즈니스 미팅 정도는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에 넘어갔고 이제 곧 4월에 아마케도 열리죠. 그리고 이런 계속 연속되는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 이어져 왔을 걸 대비해서 빅파마들에 대한 그런 흐름 속에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약품도 최근에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CDMO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평택에 있는 플랜트 쪽에 대한, 향후 그 CDM을 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굉장히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유럽,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 같은 경우, 화이자나 산오피나 러시아와 같은, 대형 빅파마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CDMO 수주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올지 여부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기술 이전에 대한 흐름보다는 새로운 생산 캐파를 가질 수 있는 CDMO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무약품의 이제 거치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신테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빅파마들과 관련된 비즈니스 미팅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최근의 트렌드가 제약 바이오 흐름이라기보다는 당뇨 그리고 치매 이와 관련된 좀 집중되는 제약 바이오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AI와 바이오에 대한 흐름도 제가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도 그런 산업비 관련도 대략 한 7조에 대한 계약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 이슈도 제가 요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바이오 빅파마들의 관심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열립니다. 바이오 유로 스프링은 내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행사 기간에 새로운 바이오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질문 한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주 중에서 유통 쪽과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의 어떤 브랜드, 그렇게 나누어서 또 LCC, 여행 이렇게 본다면 어느 쪽을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올리브영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화장품인 것 같기도 하고 유통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실까요? 사실 제일 확실한 매출은 좀 카지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지노. 왜냐면은 일단 제주도랑 상하이 쪽에 노선이 3월 말부터 재개가 되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쪽에 매출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리고 DK가 같은 부분들도 워낙 이제 중국인 그 VIP 드라이브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이전의 대한 모습을 좀 달성할 수 있는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지노는 일본인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측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이기는 한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춘절 때 그런 면세 법인 쪽에서 크게 아직 회복을 못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색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클리오와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빠르게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과연 중저가가 이번에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고가가 많이 나올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설화수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매출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많이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이니스프리와 같은 분들 이미 중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철수를 한 상태고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좀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매출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SCC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아직까지 중국이나 이런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게 비행기에 대한 캐파가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시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SCC는 한 세 번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행주 글로벌적인 동향 계속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불안감 지속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관심 가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로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중국의 판호 발급 일단 보고 있습니다. 판호 발급으로 넥슨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넷마블이 이번에 또 외자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카지노와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라는 행사 개최로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행사는 4월 14일부터 열리게 되는 미국의 암연구 학회입니다. 여기에서 CDMO 사업에도 진출하는 한미약품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암 관련한 모멘텀으로 또 국내 참가 기업들이 주가 반영될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